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난 선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이후한 화백에 그림을 공천을 대가로 줬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판결문인데 김건희 여사 오빠가 봉헌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달이 안 됐다는 건데 실제 김상민 검사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검사니까 싸게 사고 위작이 없도록 그냥 자기는 중개만 해준 거고. 그렇게 주장했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게 실제 또 그게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게 돈을 주고 김상민 검사가 자기 돈을 사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이런 이제 뇌물의 그게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거 근거를 못 찾았다, 제시를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김예성 씨라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예 공소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판단할 거리가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24억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거 뭐냐면 이게 이제 본인이 돈을 빌렸다,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령일 가능성은 있지만 횡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이건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 압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를 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혐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지금 있는 거의 다 거예요.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때 예. 법리는 봤기 때문에 좀 어떤 강압적인 수사는 못하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법리적으로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주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 이 그림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김건희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김건희 씨 동생한테 그림이 전달됐고 그리고 그 그림이 김건희 씨 동생의 장모집에서 압수수색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민주기 특검에서 정말 수사를 좀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빠죠, 오빠. 동생이 아니고 오빠. 오빠. 네, 예. 저도 이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부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사법개혁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거꾸로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이 네. 법적으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부분까지 정치적인 영역으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를 갖고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유죄 판결이 이뤄진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예. 대부분 문제가 됐던 명태균 게이트, 김상민 검사의 뇌물죄, 또 김혜성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서 벌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사법부 개혁의 어떤 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접근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예. 오늘 나온 선고는 김혜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모두 무죄였고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하나 빼고는 다 무죄였습니다. 추후의 상황 보도록 하고 주말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꽤 많은 지지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이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사보니
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이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여러분 론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어제 열렸던 토크 콘서트 일부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정광재 대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와서 한 15,000명? 여기가 객석이요? 그렇습니까? 객석으로 마련된 것은 11,000석으로 알고 있고요. 주최 측에서 추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15,000명으로 주최 측에서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티켓이 팔린 것은 11,0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000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쉽게 예. 가늠하기 어려울 텐데 잠실 야구장이 25,000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찼었을 때 2만석인데 무대 뒤쪽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는 좌석을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예. 11,000석이고 제가 사실 블랙핑크 공연 갔었는데 최근에 예. 블랙핑크 공연에 한 10,000여 명 왔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어떠한 당적 뭐 직책도 없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이돌급이라고 붙이는 게 과장된 게 아니네요. 실제로 그 정도 왔다고 하면 비견되는 게 분위기 자체도 그렇죠. 그래 보여요. 그러면 서 대표님 이런 거를 세과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뭐 당권파하고 일단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팬덤 정치에 기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돌이 정치하면 잘합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일부의 그 팬덤이 있어요. 예. 그 위더훈이라고 게 팬카페 한 10만 가까이 되거든요. 활동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게 또 대다수의 또 비토층도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그 일부 극성 팬덤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이런데 그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요. 예.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김옥균 프로젝트를 발동했는데 예. 이걸 장동희 대표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라고 했죠. 이런 게 잘못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끌어내리려고 한동훈을 한 적도 없고요. 예. 그런데 왜 장동희 대표가 뭐 끌어내렸습니까? 이번에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서 예. 한 거죠. 결국에 국민과 당원들이 끌어내린 거죠.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제명을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앞에 노트북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서 준비된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이게? 2024년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친윤 진영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 대표가 하더라도 갑신정변 때 김옥균의 흔히 3일 천하를 얘기하는데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뭐 한 달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를 얘기했었는데 예. 관련해서 서 변호사께서 그거 있지도 않았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에서 실제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을 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에 와서 윤리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완성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가 있는 건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장동혁 당시의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에 그 지도부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면 네.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도 나오고 당시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배현진 의원과 갖고 박정훈 박정훈이요. 의원도 예. 나왔었죠. 박정훈 의원이 아주 아까운 표 차이로 그 최고위원이 안 됐는데 예.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됐는데 결국에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도 사퇴했고 결국에는 또 당대표가 돼서 이게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아마 심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막기 위해서 갔지만 본인이 결국은 제명을 시킨 거잖아요, 장 대표가. 어쨌거나 이 부분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거를 만약에 준비해 왔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연결고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그 당시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됐으니까 비대위원장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3가지인데 예. 총선 백서 문제예요. 총선 백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총선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씨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된 거다. 예. 근데 이때 총선 백서 TF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정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원이 임재영이 위원장인가요? 임재영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문자 익십이에요. 김건희 씨 문자 왔는데 그 읽고 씹어버렸다고 하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단계입니다. 예.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3가지 내용들이 벌어진 건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단계 문제를 가지고 제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 아니겠어요? 예. 따지고 보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 3가지가 실제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거의 실행이 됐고 완성이 됐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의 분노를 대신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윤어게인과 함께 실행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사실 유무를 떠나서 전 당연히 그러면 저렇게 자기 지지층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제 호칭이 아무것도 안 붙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제명당에서 그냥 한동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전 국민의 뭐 대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일단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는 거 제명을 강조하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아마 이게 자꾸 이게 본인이 피해자 계속 이 제명이 근데 부당한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한동훈이다. 예. 또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건데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거는요. 계엄 때 그렇잖아요. 계엄 때 그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격앙돼 가지고 의원들이 그때 그 사퇴를 하면서 네. 그때 좀 시끄러웠죠, 총이. 그러면서 네. 이제 최고위원들이 절반 이상 사퇴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래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한동훈도 사퇴한 거예요. 장동희도 마찬가지고 네. 김재원 이래가게 무너진 거지. 여기에 윤 대통령이 무슨 이게 고의로 체제를 무너뜨린 게 없다. 본인이 탄핵 찬성함으로써 그때 극도의 혼란 속에서 한동훈 체제가 이미 그때 끝난 건데 예. 장동희 체제 제명하고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게 지도부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 지지자들과 콘서트 자리니까 진솔하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고 당시에는 몰랐다. 당시에는 몰랐고 미리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설 수준의 비판 기사를 링크한 정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무고한 징계였다, 무고한 제명이었다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설명했던 것은 명확해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아주 그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판, 이런 것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지만 예. 실제 그런 내용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내용이 아니다. 가족이 쓴 것은 뭐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기사 내용이라든가 사설의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지 그런 원색적인 비판을 한 것은 가족이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이 썼다는 이유로 예. 상당히 좀 확대했고 그 여론을 통해서 본인을 징계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이 네. 문제를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예. 명예훼손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당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누가 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예. 지금 저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게 가족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한동훈 가족이 누굽니까? 그 장인 장모하고 딸이에요. 장인 장모 딸이 이 글을 쓰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라고 이게 그냥 퉁치가 넘어가면 안 되고 본인이 썼다고 지금 저는 말하시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이게 부인이에요. IP가 2개예요. 예. IP가 2개로 이게 글이 남아있는 게 1,400개예요. 거기에 비방 글도 많고 사설 칼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쓴지 부인이 썼는지 본인이 썼든지 예. 저는 장인 장모가 이게 쓸 수 있는 연세가 아니고 예. 또 이게 유학 간 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2명이 누구냐 예. IP 이걸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를 경찰 수사로 보자는 거죠? 밝히자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밝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본인이 뭐 방어 차원에서 사설 뭘 방어하는데 이거 사설 올립니까?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도 저는 계속 사과는 하는데 계속 호도에서 진실을 안 밝히고 예. 그냥 이게 걱정 끼쳐 미안하다. 나는 몰랐다는데 만약에 부인이 썼거나 했다면 나는 몰랐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인이 한 집에 있는데 글이 몇 개인데 모른다는 게 이거 뭐 별거 부부도 무리마 부부도 아니고 예. 이런 걸 이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계속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 사태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해명일 수도 있는 건데 좀 명확히 좀 근데 당원 게시판 예. 문제에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가족들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다라고 아니 얘기를 가족은 하시니까 부인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부인도 가족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장인 아니라. 장모나 한전 어린- 대표다. 네. 아니, 장인 장모나 딸은 쓰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으니까 자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제명을 당할 사안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연좌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가족이 쓴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어낼 정도의 그 징계, 제명이 과연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징계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쓰게 되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 측 조직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승훈 부장.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면서 사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안 좋은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기분 안 나쁠까요?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아빠가? 그래서 기사도 링크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뭐 이게 뭐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면 모를까.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썼다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오랜 기간 이렇게 몇 년을 끌어서 제명을 했을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말처럼. 다만 정치적으로는 공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감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 라고 하면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다가 사과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하면 끝난 거지.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그래서 예. 참 윤석열 전 대통령 무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로 몰고 갔는데 장동혁 대표도 좀 무능을 해서 이 사건을 좀
무난하게 끌지 못하고 결국 제명으로 갔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 하니까 11,000명 왔잖아요. 이거 작은 숫자 아니에요. 보수 정치인 중에 저 정도 숫자를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자산인 건데 저렇게 쉽게 내버리니까 남는 건 이제 본인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전환기 씨가 뭐 절연 안 할 거야? 안 하면 나도 너 절연할 거야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 전환길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지 세력들도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장동혁 전 대표의 길도 한동훈 전 대표처럼 결국 제명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세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나한테 욕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내가 그런 거 허용할 사람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좀 강하게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뭐전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데 검사의 위계질서가 되게 강한데 자기의 상관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거기서 아니야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함부로 못 대했다는 취지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정도 사이인데 내가 잡아오면 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거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 씨 두 부부가 그냥 거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날 정도의 논란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자를 보내도 씹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내용들 다 알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윤석열 씨 아래에서 본인이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정치적인 하나의 그 과정들을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전이었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15,000명 정도의 자기 팬덤들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제가 그때는 말 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구도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은 이렇게 차별화하고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객관적인 정황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무게감을 키우고 또 그걸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지 않았다라고 완전하게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죠. 특검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대로 가면 선거 100석도 못 건진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감정적으로 좀 어긋났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윤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노력했던 건데 결국 한 전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 본인만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힌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또 리더가 되려고 한 사람이 언제까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사체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과거 정치인 가운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시기 겪었으니까 지금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바늘에 올려놓으시는군요. 그러면은 이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예 역전승을 하겠다고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제명됐을 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전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받고 폭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이제 새로운 정치 행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000명 아까 보니까 이제 땀을 닦았나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그 지지층에서는 우는 걸로 착각하고 울지 마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런 강성 팬덤이 있는 상황, 뭐 효과가 적다고 보시지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이제 팬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팬덤만 가지고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팬덤보다 이게 더 훨씬 넓은 비토층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역전성 이야기 하는데 네. 보세요. 본인이 당을 만들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이러면 이제 당명이 바뀔 거예요. 3.1절부터. 네. 이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 봐요. 100번 양보해서 그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가 참패를 해서 네. 예를 들어 이게 새로운 지도부나 비대위가 구성돼도 네. 이 상태에서는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자리는 없습니다. 참패해도. 참패해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워낙 지금 당원들이 격앙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저는 2대8 정도로 봐요. 한동훈 지지가 한 20, 네. 나머지 80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 지금 제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게 계속 지금 저런 모습이 더 반감이 더 이게 비토가 커지니까 예. 제 말은 나중에 6월달에 끝나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이게 그 비대위가 구성돼도 저는 한동훈이 돌아올 이런 자리는 없다. 네. 역전성은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좀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 대표는 네. 정치인인지 네. BTS가 아닙니다. 아이돌이 아니에요. 네. 콘서트에서 사람 많이 모였으면은 그 사람만이 모인 10,000명이건 15,000명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 철학을 분명하게 국민한테 얘기해서 정치 세력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독불장군 아니에요? 네. 밤낮 간만 보고 다녀요. 간만 보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력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력화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서정 변호사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당내에 2대8 정도의 세력 균형이 돼 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 43.5%를 한동훈 전 대표가 얻었습니다. 당시에 당원들로부터도 38% 얻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2대8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다. 저는 적어도 아직도 6대4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직 강성 당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40% 정도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남아있고 그 세력이 한동훈 전 대표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거물 정치인도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 없는 해에 정치 세력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92년 대선에 패배한 다음에 영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96년 총선을 앞두고 95년도에 정계에 복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은 신당도 만들어보고 당선도 돼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8년 총선이 꽤 많이 남은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재 세력화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뭐 이런 식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층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복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총선을 앞두고는 얼마든지 정계 개편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여기 영상 보면 현역 의원들도 꽤 온 것 같아요. 한 10여 명 정도. 그럼 아직까지 출마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 어느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나온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섣불리 본인이 가서 먼저 움직이기에는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있는 거죠. 결국엔 아마도 제 생각은
모든 정치 구도가 선거 구도가 정해진 이후에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20하고 지금 40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현역 의원이 107명 중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16명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확실하게 한동훈이 어제 콘서트 한 10명 정도 왔을 거예요. 예, 예. 현역의 20%가 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그 직전 전당대회 있죠. 전당대회 한동훈계가 김건식 그분이 한동훈계예요. 근데 탈락했잖아요. 예. 6대 4면요. 최고위원 한두 자리는 가져갑니다. 근데 청년의 우재준 빼고는 한 자리도 못 가져갔잖아요. 양양자 빼고는. 예. 그게 당의 현재 한동훈계 그게 저는 딱 파이다. 김건식이 떨어진 그 얻은 표 그게 한 20 미만이 내려 보는 거예요. 현역하고. 알겠습니다. 또요 한 전 대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독재자가 박정희 대통령 말고 있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중화공업을 한다? 그런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하고 전두환 정권을 우리 보수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수 정당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신을 진짜 어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영향이 널리 걸쳐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저 얘기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쭉 다뤄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단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저 얘기는 본인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고성국 유튜버의 발언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체제에는 보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런 식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비교하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뭐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은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당시 사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판결 안 된 분이고 뒤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사법부에서 내란 유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소위 국민의힘의 보수 본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들만 놓고 본다면 예.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그다음에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본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좀 국민의힘이 앞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가려면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 정리를 통해서 보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부의 좀 정체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매우 지금 현 상황을 빗대어서 한 비판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은 YS의 진짜 전통 보수적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6대4, 2대8 말씀하셨는데 6대4인데도 제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무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8대2라면 복권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대2 구도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지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전승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기가 역전에서 이기는 시기가 언제로 상정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당장 지금 지방선거냐 아니면 더 멀리 보는 거냐? 승부현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지방선거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했지만 자신의 지방선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만약에 지방선거를 나갈 생각이 없다면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들을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좀 걱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그래? 대구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을 대구시장에 안 앉히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대구 보궐선거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은 부산과 대구밖에 없어요. 3자 구도에서 그나마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전략은 대구하고 부산밖에 없는데 예. 이것들이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지방선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김옥균 프로젝트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장동혁 대표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통합에 대한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그렇게 가라고 권유한 소장파 의원들이 많아요. 네. 끝까지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명될 때에도 친한계 인사들이라든가 미래 비전 그 국민의힘 통합 그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래 너도 직 걸어 나 그만둘게 하니까 아무도 못 걸잖아요. 네, 네.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어든 거고 과거에는 6대 4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3대 7, 2대 8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팬덤은 있지만 팬덤을 통해서 세력화를 하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통합의 리더십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선생님 짧게. 예. 토크 콘서트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 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과거에 했었던 민심 경청로드를 재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 했었고 수도권 예. 남부에서 했었는데 본인이 아무런 정치적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민생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듣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뭐 행보로 재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당에서는 이제 최측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데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제명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네. 그 윤리위가 무슨 뭐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나요, 정광대 대표님? 지금 조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페북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최고위가 저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을 때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바로 본안 소송을 할 건지 뭐 이런 고민도 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공식 입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지 인용이 된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뭐 다퉈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가처분 얼마나 걸리죠? 신청하게 되면? 아마 결과 나오는 가처분 데까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최소 한 달 아니면 끝납니다. 다만 이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도 선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선거에 나가진 않기 때문에 급하진 않아서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고 예. 뭐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은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김종혁 최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예. 판사의 성향이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신천지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제명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신념이 확고한 판사한테 배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이건 뭐 장동혁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 뿐이지 예. 지금 이분이 뭐 다음권 정지나 1년이나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의미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징계 사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정정하고 다음 걸.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과 당원들의 명예를 짓밟고 예. 모욕을 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게 징계 사유예요. 뭐냐? 우리 당원들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고 동정적인 당원도 있잖아요. 이런 당원, 너가 윤어게니까 너거너게 거구야. 절여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거구라고 당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 보고 이게 거구다. 예. 윤 대통령하고 절여 못하면 거구다.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이런 제가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당원 보기에 너가 극자야. 극자 이러면 이게 저도 징계당해요. 그리고 신천지도 아니 저도 신천지 이단이라서 이게 징계한 게 아니고 이런 이게 신천지의 지도부가 바보처럼 왜 그렇게 놀아나고 있냐 허수아비처럼. 예. 근데 놀아난 게 없어요. 통일교도 신천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신천지 이단이라 했다고 우리 징계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입니다. 지금 윤리위에 예. 올라갔잖아요. 징계 수위가 이제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면 됩니까? 지금 처음에는요, 저는 이게 경고 정도로 좋게 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배현진이 계속 또 김종혁, 한동훈처럼 이게 매를 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이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이용호 장관이었거든요. 서대문에. 근데 그분이 고성국 징계 안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표를 받아내고 거기 징계할 사람 김경진, 한동훈 파 있잖아요. 그 김경진 전 의원 변호사를 윤리위원장에게 바꿔가지고 지금 고성국 박사 징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자극하고 이게 감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계속 매를 벌고 있으니 아마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이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이게 그냥 깔끔하게 나에게 좀 유감으로 표현하고 네. 좀 자숙하고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징계인데 계속 이게 그냥 덮은당들 치면서 이게 고성국을 징계한다. 그것도 이게 윤리위원장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게 지금 더 지도부에서 상당히 지금 격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씨고 중앙에서는 배현진 씨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도부가 격앙돼 있다는 것과 윤리 판결은 달라야 되는 거죠. 지도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윤리위는 중앙 지도부와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고성국 씨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2023년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는데 5.18 관련해서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가 실제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허종식 인천시의회 의장인가요? 그분도 5.18 폄훼 논란으로 인해서 당시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라면은 징계가 불가피한 내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것과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이거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연판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라고 어느 당협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이게 윤리위에 제소된 건데 강압이 없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실제 징계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격앙됐다니까 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거는 서정표 변호사님 개인 아니 지도부가 의견이니까. 경영당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중앙당에서도 윤리위원장 바꾸셨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바꿔가지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로 좀 제명 처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 배현진 위원장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을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적어도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어떤 징계 처리를 보게 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에게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 정당은 죽은 정당이 되는 거예요. 발언할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건데. 전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가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이제 전환기 씨, 고성국 씨,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관심인데 먼저 전환기 씨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장동혁도 아웃시킬 수 있고요. 그게 저는요 원칙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중심입니다. 윤어게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동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났습니까? 장동혁이 침묵하고 국민의힘이 침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아무도 안 지키려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지키자고 지금 나서고 있는 지금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어떻게 표현해요? 고심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고심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도혁 대표 측에서. 지금 이제 답을 하기는 좀 장동희 대표도 곤란하잖아요. 유튜브 요구에 일일이 답한다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요. 어제 저 전한길 강사하고 제가 서정욱 TV에서 1시간 방송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야 너무 이게 장동혁 대표까지 이렇게 압박하면 되냐? 장동혁 대표한테 3일 내에 뭐 이게 입장을 밝히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제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하고 처리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논평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이 뭐냐? 3일 내에 밝히라. 예. 이런 이제 요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서 자꾸 이렇게 입장 밝히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좀 설득했더니 예. 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겠다 합니다. 자, 본인의 길을 확고하게 가겠다. 자기는 이게 무조건 죽거나 사나 일편단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길로 예. 가겠다. 장동혁이든 누구든 윤 대통령에게 못 지키면 자기는 이게 단호하게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뭐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저하고도 이게 약간의 방향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전환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는 이게 모르겠는데 뭐 예. 지금 자유한길단이라고요. 거기 모집한 지 2, 3일 만에 한 4만 명 정도 들어오고요. 본인은 이게 180만 정도 모집이라 하는데 실제 그 전환길 뉴스의 뭐 후원 회원이나 또 이게 전환길 뉴스 거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78만이거든요. 예. 구독자도 상당히 숫자가 뭐 한동훈 팬덤보다는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숫자가 70. 또 왜 논란에 불을 당기는 발언? 아니 그 11,000명까지 왔으니까 4만 명 자유한국당. 예,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대변인이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 기존의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예. 본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설명해 왔습니다. 계엄은 부적절한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정치 행위였다. 탄핵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상적인 대선 후보도 내고 했었던 거지. 여기 지금 뭐 전환길 씨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평 보면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채권자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내가 당대표 만든 거니까 내 얘기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는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굳이 답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만든 사람 대부분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 뭐 결선 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50% 그러니까 과반을 기록하면서 당 대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말씀 좋아하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나 윤어게인 세력이고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세 가지 세력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거 동조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거 5%, 10%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또요 이제 고성국실 관련해서 장해찬 부원장이 일부 유튜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당직자가 아니라 평당원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좌파 유튜버들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 상식에 와닿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만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을 좀 과잉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러나 당 지도부가 그 발언에 영향을 받거나 동의한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글쎄요, 당원이 아니어서 그렇게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튜버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평당원이라는 거죠. 일개 네. 평당원. 110만 당원 중에 고성국 박사도 그냥 평당원인데 네. 평당원이 뭐 다른 유튜브 나가서 본인 유튜브가 아니고요. 이영풍 TV에 나가가지고 전두환 사진 이야기한 건데 이걸 이게 뭐 징계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거는 걸 검토한 적도 없고요. 아무리 고성국 박사가 물론 이게 그 133만 유튜브입니다. 네. 영향력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기에 휘둘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런 게 일개 평당원 유튜브가 예. 제안했다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지도부에서 거기에 휘둘리진 않는다. 예. 지도부에서 전두환 사진 그런 걸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검토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른바 구구 유튜버들, 뭐 강성 보수 유튜버들과 선을 그었다 이렇게 선을 근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선을 그은 게 아니고 사안별로 합리적 방송을 제안하면 예. 따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전두환 사진 걸자는 거는
제가 봐도 이게 좀 그거는 마이너스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뭐 사안마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예. 그거는 이게 우리 민주당도 김어준 씨 제안 중에 받아들일 거 드리고 또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당 통합은 이게 김어준 씨 기획인데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꼭 선을 끊는다, 뭐 이게 휘둘린다, 이게 일도 양단하지 말고 네. 사안마다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시점부터 당명을 바꾸겠다는 3월 1일까지가 절대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전한길 씨가 청구한 영수증에 대해서 예. 해주지 않으면 전한길 씨가 실력 행사 나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내란 1심 재판에서 그것이 내란 행위로 인정이 돼갖고 예.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내놓을 우리 당의 지도부의 방침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그 한 보름 정도가 그 진영 자체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명 관련해가지고 좀 좁혀지고 있어요? 어떤 그렇죠. 단어를 지금 이게 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뭐 자유, 우리 공화, 공화. 혁신 예.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그 지도부에 보고될 텐데 아마 3월 1일. 예. 뭐 저도 우리 우파 같으면 이게 이승만 대 자유당, 그다음에 박정희 공화당이잖아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